자, 2026년 1월 30일 아주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어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연준 리더십의 완전한 세대 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자산 시장에 어떤 기회 또 어떤 리스크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지명 하나로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정책과 철학이 펼쳐질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미국의 통화 정책, 아니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이 중요한 자리에 오를 인물, 그 이름은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자, 케빈 워시. 이 사람은요, 우리가 보통 연준 의장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멉니다. 평생 대학에서 경제 이론만 판 학자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실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직접 다루온 말 그대로 실무형 금융 전문가입니다. 경력을 보면 딱 감이 오죠. 모건 스탠리에서 굵직한 인수합병을 주도했고요. 35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발탁됐습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났는데요. 당시 뱀 버냉키 의장의 바로 옆에서 시장 붕괴를 막는데 아주 결정적인 조언을 한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전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셈이에요. 그럼 이제 물러나는 파월 의장이랑 새로 오는 워시 지명자,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이걸 비교해보면 앞으로 연준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 꽤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 바로 금융 규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파월 의장은 금융위기 같은 거 또 오면 안 되니까 은행들 규제를 꽉 조여야 한다, 이런 규제 강화 쪽이었잖아요. 근데 워시는 완전 반대예요. 규제가 너무 많으면 은행이 돈을 못 빌려주고 기업도 혁신도 막는다. 결국 이게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다. 이렇게 믿는 아주 강력한 규제 완화론자입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도 결이 좀 달라요. 파월 의장은 매달 나오는 고용지표, 물가지표 보고 그때그때 정책을 바꾸는 뭐랄까 데이터 의존적인 실용주의자였죠. 그런데 왓슨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통화, 즉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두 사람이 걸어온 길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모펀드 출신인 파월은 개별 기업의 가치를 보고 실물 경제를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었죠. 반면에 투자은행 출신인 와시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는 데 훨씬 더 능숙합니다. 시장이 그의 등장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배경도 철학도 완전히 다른 리더가 연준을 이끌게 된다면 우리 투자 환경은 실제로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부터 이른바 워시 효과가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지금 그의 지명을 반기는 가장 큰 이유? 네, 바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은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그걸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당연히 금융 섹터 전반의 이익이 늘어날 거고 관련 주식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이건 좀 복합적이에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워시가 정부가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도입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불확실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워시의 매파적 성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선호가 충돌할 가능성입니다. 매파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올리는 걸 선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때요? 경기를 띄우려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이 둘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딱 하나, 이건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은 과연 뭘까요? 네, 핵심 키워드는 단연 규제 완화입니다. 케빈 워시의 등장은 연준의 무게중심이 안정에서 성장으로, 감독에서 자율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그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갈지. 둘째,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주와 혁신 기술주들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데요. 백악관의 정치적 압력에 맞서서 그가 과연 연준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입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건전한 통화라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려는 워시와 저금리를 통해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 거대한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그 결과에 미국 경제, 아니 세계 경제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